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신안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수십조 원의 민간 투자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 등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이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환경 파괴 우려 그리고 송전탑 문제 등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단지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안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이제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남의 이제 미래를 밝혀줄 블루 이코노미 이제 6대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로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의 이날로 이제 영광서부터 이제 뭐 신안, 해남, 진도, 완도 해안까지 대규모 이제 풍력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풍력 발전이라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리고 그 풍차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전라남도에서 2012년, 13년도에 목포대학교의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안의 대규모 해상 풍력 그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라북도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전라북도가 사업권을 다 갔었는데 전라북도 또한 그 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극렬한 이제 반대 속에서 좌절됐다가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에서 대통령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 전폭적인 지지 이런 것을 등에 업고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신재생 에너지 산업 단지로서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형 일자리와 좀 연계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신안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 20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가 386기가와트라고 그러고요. 풍력 발전은 그보다 많은 514기가와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광 발전 설비가 5.83기가와트고 풍력 발전소는 1.14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경향과도 많이 좀 차이가 있고 풍력 발전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편인데 현재 그 상업 풍력 설비로 제대로 지금 가동 중인 거는 탐라 해상 풍력하고 월정 해상 풍력 정도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에너지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전력 에너지의 가장 손쉬운 그 개발 방법은 이걸 공급받는 방법은 사실은 원자력이거든요. 그게 가장 싸기도 하고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게 한번 사고가 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위험한 것들이어서 당장의 편리성 때문에 저 위험한 것들을 베개 삼아 베고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뭔가 대체를 해야 되지요. 근데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하고 풍력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도 풍력이 제대로 되려면 양질의 바람이 계속 불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 하여튼 재생에너지 계획들을 세워보자 해서 산업통상부가 2017년 12월 달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였고 그걸 위해서 이제 다양한 야심찬 계획들도 내놓고 했는데 이번에 신안에 세워진 풍력 발전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요. 그러나 하여튼 그걸 추진한 측에서는 굉장히 장밋빛 그 청사진까지를 동원해서 하나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하고 추진을 하긴 해야 하나 참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해상풍력발전단지 이제 추진이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이렇게 잘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이제 그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이 환경 피해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워낙 어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업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세워 놓으면 그 소음이 장난 아니어서 바다에서 무슨 곡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들이 좀 심했고, 탐라 해상 발전 저 서귀포에 있는 거요. 그거의 경우에도 2006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놓고 그동안에 주민들 설득하고 어민 보상 마무리하는데 10년 가까이가 걸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라북도에도 이게 주민 반대로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과연 이 신안에는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상풍력 발전 추진이 번번이 좌절됐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가 1년에 그 필요로 한 전기가 약 14조 와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바람 에너지를 다 모으면은 약 3,600조 와트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250만 분의 1 정도만 전기로 이렇게 확보하면은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전기량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을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각 지자체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발전의 대체 수단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라남도가 쭉 그 산업자원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지원부들을 어떻게 할고 배후부지를 어디에 조성하고 또 양질의 바람이 5m 이상 연중 불어줘야 되는데 그런 바람이 부는 곳이 아주 망망대해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실패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망망대해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풍력 그 폴이 100m 이상 정도 올라가야 이게 높은 곳에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전남의 경우는 이제 깊고 넓은 이제 바다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풍력 폴을 받쳐주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엄청난 규모로 큽니다. 그러면 시설비 또한 이제 수심 1m, 2m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당시에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두산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해상 풍력에 참여를 하려다가 국내에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국내 사업을 다 철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라남도도 실패를 했고, 사실은 정부 정책에서도 실패 요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이제 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그런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막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계획들이 그러나 환경 파괴에 대한 반대, 그리고 주민들의 그 생존권을 앞세운 반대, 이런 것들 앞에서 좌절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 오자면 우선 이걸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붙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해상 풍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망에 얹어야 되는데요. 이 송전망에 얹는 데만도 2조 3천억인가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많은 계획들이 필요한데, 당장 주민들의 반대부터 이걸 타고 넘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으니 대기업들은 뭘 하겠다고 안 달라들어요, 현재. 그런 상태여서 자꾸 계획은 야심차나 잘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자체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제 그 결과, 이렇게 해상풍력 발전을 하면 그 결과가 정말 투자한 돈에 비해서 괜찮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이 좀 없는 것도 같고,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됐던 데들, 특히
탐나 해상발 이런 예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발전 설비로만 보자면 이미 한 20%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발전 용량은 12.9%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설비 양과 발전 양의 차이가 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은 필요하되 좀 더 깊은 연구와 노력들이 돼야 할 거예요. 이게 자칫하다가 정말 애물단지로 남게 되면 저걸 다음에 철거하는 데만도 수천억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하여튼 꼭 필요하고 안 할 수 없는 시도고 노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게 실패할 때 가져온 후과들은 또 너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되 깊이 있는 연구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인 해상풍력 발전의 가능성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상풍력은 1890년대 이제 덴마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1970년대 이제 그 석유 파동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000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전력량이 이제 총 뭐 121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전체 전력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덴마크가 약 19%,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11, 뭐 독일과 이제 아일랜드가 7% 정도인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이제 먼저 시작한 해상 풍력의 선진국들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이런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전체 전력량의 약 한 뭐 7% 정도로서 이 독일은 해상 풍력 장비라든지 기자재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전용 선박도 있고 전용 부두도 있고 그런 또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이 지원부두라든지 배후부지, 선박 확보 이런 측면에서 독일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해상 풍력의 선진국들도 답보 상태에 있는 걸 보면은 이 사업이 어렵기는 어려운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에 유지해 가지고 다른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남의 섬과 바다를 이용한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청정 전남 에너지를 전력화해서 국민에게 공급을 하고 이걸 일자리,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승화시켜보자 하는 측면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대기업의 참여라든지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지원도 포함돼야 되지만 지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남형 일자리와도 이 해상풍력 발전이 연계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남형 일자리 모델로 이제 자림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풍력 생산업체, 또 정비하는 부품 소재 산업 업체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산업단지의 확보, 두 번째 지원 부두라든지 그 지원 부두를 지원할 수 있는 배후 단지를 어디에 설정을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다음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 것인지, 그러니까 전남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029년까지 약 48조 5천억 정도를 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서 전남형 일자리로 모델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48조 5천억이라는 돈을 전남 재정이라든지 정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확보하기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데, 과연 대기업들이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지고 참여를 해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디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원 항만을 어디에 확보하고 투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디테일한 로드맵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간에 쫓기지 말고 당장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조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당장 성과에 급급해하지 말고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이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할 수 없는 일이나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근데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혐오 시설이건 주민 반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태도들을 보면 그 반대는 뭐 의례 반대하는 거고 어찌 시간 지나서 그냥 대강 떼와넘기듯이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의 여론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피하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고 환경권과도 관련이 있고 뭔가 같은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반대, 다른 뭐 돈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반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항상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왜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필요한지 이게 이러이러하게 가면 앞으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좋아질 건지 또 당장 그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항상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 안 그래요. 대강 그 시골 동네의 경우 좀 연세 많으신 분들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강 모아서 도장 받아가지고 100% 도장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동의 받았다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그걸 뒤늦게 안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반대를 하면서 난리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숨겨서 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까놓고 다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게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인데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질 거고 정부의 재정 투자나 지자체 재정 투자의 구체적 계획들도 나오게 될 텐데 이 첫 단계의 문제를 풀기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좀 태도들이 좀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잘 좀 되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좀 설명해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이제 전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뭐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도 또 낙관적으로도 보지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재 부품 산업 단지, 정비 공장 유치, 지역의 이제 그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자본 투자 확보 방안이라든지 또 환경 훼손, 주민 반대 이런 그 갈등 관리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그 로드맵들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성공의 열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또 지역민과 대기업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 이런 부분들이 협치가 됐을 때 전남형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역민과 또 지자체, 정부 모두 다 협치를 잘 이뤄내서요. 전남형 일자리와도 연계된 풍력 해상 발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 해상 풍력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넘어야 할 산 역시 많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이시 토크였습니다.